성경 읽는 부모학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부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였고 이제 2부 순서로는 우리가 그렇게 읽고 싶어 했던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는 8이라는 뜻이죠. 왜 이 책 제목을 에이트라고 지었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이제 우리 삶으로 깊숙하게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들에 의해서 직장이 많이 빼앗기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대체되지 않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는 교육 방법 8가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에이트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또 그렇다면 1, 2,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거겠죠.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는 손으로 무엇이든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어떻게 했나요? 농사를 지어서 생산품을 만들어냈죠. 손으로. 그러나 18세기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석탄으로 물을 끓이면 물이 증기가 되면서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그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이것이 기계를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석탄을 떼서 열로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방직기도 만들고 이래서 이제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변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죠. 안 그러면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산업혁명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후로 2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1차 산업혁명은 석탄으로 에너지원을 삼았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겠죠. 이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기계를 돌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양이 엄청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100년에 걸쳐서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만들어진 것이 요즘은 1시간 하루도 안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 100년 동안에 생겼던 지식의 양이 현대에서는 이렇게 빨리 지식과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컴퓨터나 인터넷이 이렇게 지식의 양이 많아져서 이제 점점 이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능들이 인간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굉장히 IQ가 좋은 컴퓨터나 이런 인공지능들이 로봇들과 결합하여서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IQ가 좋아서 우리 인간들의 직업을 많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자니까 봄 옷을 가지고 3차 산업시대와 4차 산업시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왜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즘 봄이 돼서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화점 가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사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겨울에 의류업자들이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패션 선두하는 데 가서 올 봄에 유행은 뭐래 이렇게 이제 미리 정보를 겨울에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의류 디자이너들이 공장에다가 옷을 만들기를 부탁해서 옷을 공장에서 겨울에 만들어서 봄이 되면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다가 깔아서 이걸 판매하게 됩니다. 이게 3차 산업시대에 곧 컴퓨터와 인터넷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집집마다 인공지능 재봉 로봇가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20, 30년 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내 옷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로봇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봄이 됐어요. 그럼 인공지능 로봇한테 야, 나 봄옷이 하나 입고 싶어. 요즘 유행하는 옷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인공지능 로봇가 올 봄에 유행하는 옷을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그 중에서 나 이거 입을래? 이렇게 하면 이 인공지능 로봇가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가 알아서 그거에 합당한 옷감을 주문시키고 옷감이 배달되면 그 스타일에 맞는 옷 견본 있죠. 견본을 다운받아서 내 신체 지수를 알고 있으므로 명령한 지 24시간 안에 이 옷을 만들어서 나한테 입혀준다는 거예요. 옷감이 있으면 저녁 때 자기 전에 나 내일 아침에 이 옷 입을 수 있게 해줘. 그럼 밤새 얘가 잠도 안 자고 옷을 한번 뚝딱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의류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잃겠죠. 잃습니다. 직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류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세 번째는 의류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 3단계에 관여된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부딪혀야 될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 세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로봇가 어떻게 돌아가고 인공지능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에 프롤로그 시작하는 앞부분에 이제 맨 앞부분에 뭐라고 소제목이 붙어져 있냐면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왜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는가? 이런 주제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19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지구를 떠났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애도했다. 우리나라에도 애도의 물결이 일어났다. 나는 스티브 잡스를 떠나보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안병동 같은 곳에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고 유언도 하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내 추측과 달리 스티브 잡스는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다. 2003년도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스탠퍼드 국제연구소와 학습 능력 추론은 물론이고 인간과 대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3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5년 동안 진행됐는데 스탠퍼드 국제연구소는 2007년에 이 프로젝트 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따로 창업시켰다. 스티브 잡스는 2010년 4월에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고서 그 기업을 스티브 잡스가 인수했다. 그리고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해서 시리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스티브 잡스는 인공지능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S4에 발표가 있던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참 놀랍죠. 스티브 잡스는요, 죽기 전날까지 일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 인공지능 개발하는 일, 그거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그 프로젝트가 완수된 다음날 호흡을 멈추고 죽었다. 놀랍죠? 저 진짜 놀랐거든요. 한마디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남은 생명 모두를 인공지능에 쏟아부었다. 정말 스티브 잡스는 일벌레 맞죠?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도 인공지능에 관한 소식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를 얻어오고 수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소식을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도 사실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작가가 그때만 해도 이 책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들을 보다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땅이 많이 있으면 지주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농노였어요. 농사짓는 노예, 소작농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은 귀족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노예였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계급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지시를 내리는 계급,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지고 있다시피 한 강남 8학군을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입식 교육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들은 다들 미래 인공지능의 IQ 지수가 1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1만을 돌파한대. 1만. 주입식 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뒤져 있다. 예를 들면 총이 발명돼서 총이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어떻게 하면 활을 잘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와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똑같다라고 이지성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또 어떤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상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고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은 물론이고 전문직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보고서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일본 정부와 국회처럼 국민들에게 취업할 때는 되도록 인공지능에 대체제되는 직종을 선택하라는 안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다. 자, 이제 앞으로는요, 의사들도 우리가 좋아하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의사도 인공지능이 일을 더 잘한대요. 법률 계통도 변호사, 판사 뭐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너무나 잘해. 은행 직원도 은행 직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일손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직종들이 다 이제 뭐로 대체돼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정부와 국회의 무지와 무능이 만든 인공지능의 재앙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혹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가? 우리나라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기득권의 인공지능 공부는 주입식 공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상류층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해서 빨리 눈뜨고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기득권,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난민 수준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가로 열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미래의 당신 자신은 물론 당신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그 길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앞에 인공지능 강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인터넷 강국으로 부유를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될 것인데 이때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후진국으로 돌아갈 거고 인공지능 시대 때 인공지능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읽었냐면 28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되기 전에 파트 1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 파트 1이거든. 제가 한번 읽어서 요점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는 3월 16일 날 목요일 날 10년 뒤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 제가 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반드시 줌으로 할 겁니다. 파트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3월 23일 3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줌으로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토론도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파트 3은 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줌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그냥 제가 읽어서 이 책을 요점 정리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고 또 책을 사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으셔도 좋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고 이런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대화도 나누기 원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함께 협력해서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전화번호와 또 계좌번호에 등록하셔서 함께 더 긴밀하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꼭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파트 1 아무도 예측하지 않는 미래가 온다는 것을 제가 요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에이트라는 책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